제가 이거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더우시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더우니까 이제 여름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8월 하순이잖아요.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될 거를 알려드릴 건데, 이제 혹서기는 지나갔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밤 기온이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열대야가 끝났잖아요. 오늘 밤 기온은 25도인가 그렇더라고요. 어제가 26도인가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밤 기온이 점점 낮아질 거고, 그러면은 특징 하나가 산란을 다시 시작해요. 얘네가 산란을 다시 시작하면서 월동이랑 가을 준비를 동시에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거를 대비해 주면 되는 거고, 이맘때 벌이 이 세력이 거의 이제 월동 끝나거나 월동을 나는 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무리 산란을 한다고 해도 뭐 이렇게 벌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유지시켜 주는 데 초점을 두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유지를 잘 하는 게 가을벌의 관리의 초점이에요. 여기에서 아무리 산란이 다시 시작된다고 해도 봄처럼 쫙 불어나고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불어나더라도 월동이 끝나면은 지금 벌 상태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나이 먹은 벌은 그때 되면 다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유지를 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 건데, 아직은 낮 온도가 많이 더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계속 접어주시고 소문도 적정량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열어주시는 방향은 지금 보면 소비가 여기 있잖아요. 소비 있는 쪽을 열어야 되냐, 소비 반대를 열어야 되냐,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다른데 저는 반대쪽 여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비 있는 데보다는 반대쪽에 습기가 많이 차요. 그래서 저는 반대쪽 여는 걸 추천드려요. 자, 요거 몇 매죠? 5매. 5매네. 예, 5매예요. 5매로 월동 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얘네들이 산란을 지금 아무리 많이 해놨어도 늙은 벌은 죽을 거기 때문에 그냥 5매벌로 이대로 겨울 넘어까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올 여름이 유독 좀 더웠어요. 여름은 항상 덥지만 올 여름이 더 덥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벌이 산란을 멈춘 게 심했어요. 원래는 아무리 더워도 산란을 멈추는 것까지는 이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너무 더워가지고 산란을 이렇게 다 한 게 아니라 여기 하나, 여기 2장, 요 정도로만 했어요. 거의 모든 벌들이. 다른 이제 봉장에서도 전화가 와서 들어보면은 산란 중단된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산란 중단이 꽤 심했습니다. 여름에. 그게 하나 이슈였는데, 제가 8월 15일, 오늘 18일이죠. 한 3일 전에 이제 뚜껑 열어보니까 산란을 점점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열대야가 끝나고 밤 온도가 내려가면은 벌들은 자연스럽게 산란권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가서 내검 해보시면은 전보다 산란 한판이 조금 1-2장이라도 늘어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먹이병. 산란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맨 마지막 장은 먹이병. 여기는 먹이를 채워놨어요. 먹이 채워놨고 바깥쪽에도 먹이를 많이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많이 먹이 채웠어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너무 많이 있으면 알을 어떻게 놔? 어디다? 그거는 이제 산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설명드릴 거니까. 바깥장은 이렇게 산란보다는 먹이를 다 채워놨습니다. 이렇게 채워놨고, 바깥에서 2번째 장이에요. 바깥에서 2번째 장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이 검은 거는 금방 태어날 건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겨울벌 안 되죠? 요건 이제 겨울벌 되죠. 지금 나면 겨울벌 지금 되죠. 노란 거하고 이렇게 된 2, 게. 3일 있으면 나오는. 예, 좋은 거예요. 자, 양쪽 다 산란해놨어요. 끝에서 두 번째 장은 산란해놨습니다. 아까보다 먹이가 훨씬 적죠. 일주일 안에 다 태어나지. 일주일. 요렇게 동그랗게 위로는 먹이 저장해 놓고 아래로는 다 산란해놨습니다. 요게 지금 정상적인 거예요. 되게 좋은 겁니다. 요걸 제가 오늘 한 장 한 장 다 보여드릴 건데, 왜 보여드리냐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이런 상태가 돼야 좋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처럼 가운데에 봉개 많이 해놨죠. 근데 아까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예, 그렇죠. 아우, 잘 보셨어요. 먹이가 아까보다 없어요.
요거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가장 가운데 장이죠. 먹이가 아까보다 밀개가 훨씬 덜 돼 있어요. 먹이 양이 훨씬 적습니다. 반대편도 똑같아요. 가장 가운데 장은 먹이가 거의 없고 산란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제 바깥쪽에서 저기 네 번째 장이에요. 여기도 가운데 산란 해놨는데 아까보단 밀개가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 요거 이제 소비를 뗐잖아요. 그 옆에 소비랑 붙어 있다가 찢어진 부분에 꿀이 있으니까 그거 그냥 빨아먹는 거. 자, 마지막으로 또 가장 가해장. 일등이 여기가 안 되지. 자, 여기는 나왔네. 먹이가 있죠. 네, 먹이가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제 산란 상태 먼저 봤는데 여기에는 산란 쫙 해놨죠. 네. 여기에는 먹이 가득 채워놨죠. 원래 이제 여름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해요. 여름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하고 이제부터 산란권을 넓혀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 이제 가장 바깥장 있죠. 여기에까지 산란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가을에 지금부터 밤 기온이 낮아지면은 그렇게 산란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가을에 벌어질 일이고. 안 넣어줘도 돼요? 굳이 안 넣어주셔도 돼요. 벌수에 맞춰서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봄처럼 그렇게 확 불어나는 일은 없어요. 대신에 이쪽 면에 있는 가장 바깥쪽 여기까지는 산란하는 경우가 드물 거예요. 네, 여긴 먹이를 계속 채워놓을 겁니다. 애들이. 여러분들도 벌통을 열었을 때 이런 상태면은 정상적인 거예요. 요 바깥장에 먹이가 가득 차 있다고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먹이가 이 정도는 차 있어야지. 지금 보세요. 애들 되게 순하죠. 머리에 달려드는 놈들 하나도 없죠. 먹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순한 거예요. 이만큼 먹이가 안 차 있으면은 이미 다 달려들었어요. 먹이는 이 정도 차 있으면은 정상적인 거고 좋은 거니까 걱정 마시고 요 가운데 장에 산란 잘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온도가 낮아질수록 바깥까지 지들이 산란을 할 거예요. 지금은 이 상태로 유지하시면 되고 이제 산란은 그런 모양새면 되고 아까 제가 먹이 보여드렸잖아요. 바깥은 꽉 차 있고 이쪽으로 가운데로 갈수록 먹이가 없었죠. 그림을 그려보면은 앞에서 봤다 치면은 먹이가 이런 식으로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그 에스키모 집 있잖아요. 먹이를 요렇게 채워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가운데로 바깥일수록 먹이가 가득 차 있고 가운데로 갈수록 위로 조금씩 차 있고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양새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차 있으면 돼요. 왜냐? 산란을 받아야 되니까. 산란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차 있으면 되고 이제 한 9월 중하순 그때부터는 먹이가 점점 3분의 1 절반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먹이가 바깥부터 해가지고 안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산란도 잘할 거고 먹이도 그만 주셔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먹이가 부족하다. 아치가 아니라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위에만 차 있다. 먹이를 부어주시면 돼요. 그때. 그런 식으로 보고 가늠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검할 때 할 거는 뭐 소비를 다 제쳐가지고 산란 막 여왕벌이 어디 있고 상태가 어떻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산란을 해놨다. 오케이 끝. 먹이가 아치 모양이냐 아니냐. 아치 모양이다. 그러면은 사양도 안 해줘도 돼요. 아치 모양이 아니라 위에만 차 있다. 그때는 사양 절반 부어주시고 그러고 끝입니다. 그리고 화분떡 넣어주고 끝인 거예요. 자, 요거는 아치 모양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아치 모양. 그쵸? 그러면 사양을 더 해주라고요? 안 해주라고요? 안 해줘도 된다. 예, 안 해줘도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안 해주고 산란을 받으시면 돼요. 산란 받고 아이고, 고생한다. 이제 산란을 받아야 되니까 산란 받을 때는 꿀을 먹이는 게 아니라 화분떡을 먹여야 되죠. 자, 이렇게 기존에 있는 화분떡 넣어주시고 화분떡 넣으실 때 요런 거 이제 애매하게 남잖아요. 애매하게 남은 거 있으면은 뭐 다음 주 내검할 때 넣어주셔도 되는데 뭐 다음 주에 못 열어볼 것 같다. 그러면은 요렇게 요렇게 놔주시고 그 다음에 새 거 하나 또 뒤에다 놔주세요.
자, 이 먹이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한 번에 몇 개씩 좀 놔줘도 돼요. 한 번에 2개 정도 놔줘도 되는데 가을에는 저 강조드립니다. 가을에는 반드시 이 한 번에 하나씩만 놔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먹이에 단백질이 많죠. 제가 아까도 막 강의하면서 벌레를 잡아냈는데 소충이라는 기생충이 살아요. 소충이 이제 나방이 와가지고 알을 까는데 단백질이 많으니까 화분에다가 알을 까요. 이거를 위에다가 한 번에 귀찮다고 막 3개씩 덕지덕지 올려놓으면은 여기 소충해벌레가 그득그득해요. 잘못하면 얘네 도망칩니다. 양봉벌은 도망칠 일이 거의 없지만 심할 경우는 도망치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에는 하나씩 놔주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먹이가 풍족했습니다. 먹이가 없으면은 사양기에다가 절반 채워주시고 절반 채워주고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다 끝납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는 저희도 더워가지고 아직 약을 안 치고 이 상태로만 유지를 할 거예요. 지금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유지를 할 건데 다음 주부터는 약을 칠 겁니다. 약을 칠 거고 약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류로 치시면 돼요. 이 시기에 해야 될 게 먹이 주는 거, 이 사양 주는 거랑 화분떡 공급하는 거랑 산란 상태 점검하기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또 애들이 그 산란을 많이 시작하면은 진드기가 같이 불어나기 때문에 진드기 처리도 이맘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부터 하시면 적절할 것 같은데 약은 요거 약 좀 비춰주세요 카메라. 약은 뭐 대표적으로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저기 이론 강의 시간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원하는 약을 쓰시면 돼요. 원하는 약을 쓰시면 되는데 요거 이제 개미산 종류는 온도에 따라서 휘산을 하기 때문에 너무 온도가 뜨거울 때 쓰면은 폭발적으로 휘산해서 안에 있는 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쓰실 때는 한번 이제 한 통에다가 실험을 해보고 써보세요. 좀 다 안 죽도록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부터는 유지를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지를. 벌이 산란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소초광 때려놓고 공소비 때려놓고 이러면은 다 망합니다. 오히려 벌이 줄어들어요. 유지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제 가을벌 관리의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초점이자 기술이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벌이 붙어있는 그 착봉 상태를 잘 유지하는 쪽으로 계속 먹이 주고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예, 날이 더우니까 제가 오늘 좀 날이 더워서 말을 빠르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